아이들이 커갈수록 엄마의 말 한마디에 입을 삐쭉 내밀며 말 대답합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 미소를 보이던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점점 멀어지는 아이. 함께 놀러 가자고 해도 어딘지 묻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9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박엄마 박혜니입니다. 여러분의 육아는 어떠신가요? 저는 첫째가 초등학생이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다른 양육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첫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돛침말로 쏘아대고 툴툴거리고 짜증내는 강도가 세졌어요. 급기야 방문 쿵 닫고 들어가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꼭 사춘기 아이와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고 사춘기가 왔다고 하기엔 이른 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데 사춘기 때는 대체 얼마나 예민해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지 마른 침을 삼키게 되는데요. 저희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엄마와 사이가 대면했어요. 안 좋았다고 보면 되죠. 엄마와 대화는 거의 안 하고 툴툴거리고 엄마가 부르면 짜증내고 엄마가 말하면 뭐든 다 싫고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 딸 사이에서도 재현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제목부터 강렬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바로 지랄 발광 사춘기, 흔들리는 사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랄 발광 사춘기, 흔들리는 사춘기는 1부와 2부 영상으로 나눠서 올릴 거예요. 오늘 1부 영상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다시 말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지랄 발광 사춘기, 흔들리는 사춘기. 진짜 다시 한번 보고 여러 번 봐도 책 제목 진짜 압권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펼치자마자 프롤로그에서부터 큰 위안을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엄마의 말 한마디에 입을 삐쭉 내밀며 말 대답합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 미소를 보이던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점점 멀어지는 아이. 함께 놀러 가자고 해도 어딘지 묻지도 않고 바로 거절부터 하고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하죠. 이때 부모는 혼란스러워요. 아이의 의사라고 생각해서 존중해야 할지 혼주를 내줘야 할지. 이게 지금 딱 제 상황이고 제 마음이에요.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이들은 내 방 같지 않죠. 힘든 엄마를 알아주지도 위로해주지도 않을 때면 속상하고 서운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요.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엄마의 마음도 살피고 보듬어 주면서도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는 비법들을 그림책과 연계해서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책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작가님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공동 저서예요. 두 분 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는 상담 심리를 공부하셨어요. 10여 년간 학교 전문 상담 교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을 만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분 모두 엄마세요. 그래서 엄마로서 상담자로서 경험하고 깨닫고 배운 것들을 탄탄한 학문적 기반 위에 그림책의 감성과 심리 이론의 이성을 접목시켜서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책에선 말해요. 사춘기는 그 이전의 어떤 단계보다 아이와 엄마에게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자녀도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와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마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사춘기 자녀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책에서는 부모의 시선과 학교 상담 전문가라는 시선으로 위의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이 책은 사춘기 자녀를 두고 노심초사하는 엄마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처럼 초등 저학년인데 툴툴거리면서 반항하기 시작한 자녀를 둔 엄마에게도 좋은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전 이 책에서 갱년기에 접어드는 엄마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룬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만 사춘기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기쯤엔 엄마인 내게도 갱년기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엄마도 중요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사춘기 자녀의 질알 발광한 모습을 인내하느라 엄마 역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걸 이 책은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책을 살펴볼까요? 책 표지를 펼치면 문구가 나오는데요. 뭉클해집니다. 책의 특징을 알려드리면요. 매 이야기마다 그림책이 소개되는데요. 이걸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책의 내용에 매 이야기마다 처한 상황을 덧대어서 해석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그림책의 심리 이론을 접목시켜서 해석해 주는데요. 상황을 심리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엄마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심오한 질문들도 있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럼 목차를 살펴볼까요? 먼저 각 장에서 말하는 핵심을 추려볼게요. 사춘기 아이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책에서는 사춘기의 특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춘기의 특징을 알려주면서 그에 따른 부모 솔루션을 제공해요. 여기서 헉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부모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대목에서였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어떻든 간에 엄마 아빠 없이 못 살아 하면서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아이가 부모를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한대요. 내 친구 엄마는 몸매도 좋고 옷도 잘 입는데 우리 엄마는 왜 그렇지? 내 친구 아빠는 돈 잘 버는데 우리 아빠는 왜 그렇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책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은요. 자연스러운 가정으로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정서가 불안정한 중년의 시기에 접어드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엄마인 나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원 가족에서 맺었던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살피는 것이 사춘기 아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파트 2에서의 핵심이에요. 친정엄마와 나의 애착 관계가 나와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에 대한 구절을 낭독해 드릴게요. 사춘기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와 엄마와의 과거 경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의 관계 경험이 현재 내 아이를 향한 나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여 내 아이를 대할 때 유독 힘들고 격한 감정들이 떠오른다면 이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엄마와 나 사이에 있는 애착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애착 유형 검사를 통해 본인의 애착 유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애착 유형은 5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애착 유형 검사 결과 저는 3번 회피 애착형에 속하더라고요. 이렇게 검사를 통해 본인의 애착 유형을 알았다면 뒷부분에서 각각의 애착 유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요. 각 애착 유형의 특징, 애착이 형성된 배경, 유형에 따른 솔루션, 육아식, 유의사항 등등을 알려줘요. 파트 3에서는 사춘기 자녀와 사집춘기 엄마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인 포인트들이 담겨 있어요. 특히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차고 넘쳐요. 담고 있는 주제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3장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1장과
3장을 더 눈여겨봤는데요. 사춘기 아이의 마음이 궁금한데 1장은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었고, 아이와 내가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이 궁금한데 3장은 그에 따른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핵심을 5가지로 추려봤는데요.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이렇게 5가지라도 해낸다면 정말 훌륭한 엄마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한 가지도 잘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라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그 한 가지는 당연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겠죠. 그건 바로 아이의 반항을 버텨라. 아, 뭐야,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견뎌주는 것. 아이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버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려나는 듯이 관계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기대어 울 수 있는 엄마의 품으로 찾아들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를 수용해주고 견딜 수 있는 화로 돌려주는 엄마의 품에서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감정 자체를 수용해주고 견딜 수 있는 화로 돌려주는 엄마의 품에서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감정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모 아래서 아이도 정서가 안정적인 아이로 커 나간다는 말이에요. 2부에는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2부 영상에서 봬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